오늘은 올 여름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쳤을 때 지하주차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구속될 뻔했던 관리소장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12월 23일 경찰이 흰남노 태풍 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갔던 입주민 7명이 사망한 사고의 피의자로 포항시청 공무원 1명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그리고 사고 아파트 관리소장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입주민이 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구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여름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폭우로 경북 포항 오천읍 뿐만 아니라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남부지방 전체가 무릎에서 허리 높이까지 모두 물에 잠기는 침수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오천읍의 냉천 천변에 위치한 사고 아파트에서는 밤새워 냉천 뚝의 범람을 주시하던 주민들의 신고로 물이 넘쳐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관리사무소장은 비상방송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지상으로 옮기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영상이 나가고 있듯이 한꺼번에 많은 입주민들이 차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막혔고 냉천 뚝을 넘은 물은 폭포처럼 밀려 들어와서 순식간에 지하주차장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물이 차버렸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입주민 7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문제는 그 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지난 12월 23일 오랜 기간의 수사를 마친 경찰이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포항시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함께 사고 아파트 관리소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놀란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이었습니다.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 황보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 회장과 함께 삭발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차재화 사고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과 김영구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는 각 아파트의 대표 회장들은 관리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는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삭발 시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전 세대를 돌아다니며 구속영장 신청의 부당성과 선처를 호소하는 입주민 탄원서를 직접 받아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금 아파트에는 지난 흰남노의 피해로 인해 전기, 수도, 승강기 등 대형 공사를 앞두고 있어 행정적으로 재무적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관리소장을 구속하게 되면 입주민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뿐이다. 관리소 직원들은 사고 발생 전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썼으며 목격자도 많아서 관리소장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하천의 범람이 문제이지 자신의 업무를 다한 관리소장을 구속하고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죄 없는 소장과 힘없는 우리 입주민들이 불쌍하다 라면서 지금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28일까지 3일째 입주자 대표 회장을 포함한 동료 주택관리사들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사고 아파트 입주민 600여 명의 탄원서와 전국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4만여 명의 서면 결의서도 전달된 가운데 고민이 길어지던 검찰이 28일 바로 어제죠. 퇴근 무렵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안 수사로 넘어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26일부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은 태풍 흰남노 당시 바닷물이 만조여서 아파트 앞 냉천에 역류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 같은 시간 냉천 상류인 오어지의 물도 방류되어서 아파트 앞에서
합류하여 아파트로 순식간에 물이 밀려 들어온 점, 그리고 관리소장으로서 성관주의 업무를 다한 근무자일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구속의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시위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때마다 관리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가 아파트 관리 책임을 지겠냐며 사고 전 경북도 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사고 아파트 앞 냉천은 애초부터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호수 부지에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라는 경상북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을 만들기는커녕 냉천 고양의 강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형 여울, 어도, 징검다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벌여 호수 부지 가꾸기 사업에만 돈을 들인 포항시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전 경상북도의 감사에서 냉천의 범람 위험을 경고한 영상은 저희 지난번 영상에 있으니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셔도 되고, 영상 다 보신 후에 설명란을 보셔도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천재지변이 났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며 관리소장을 구속수사하려는 지금의 작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아파트 앞 냉천 호수 부지에 너무 많은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드는 등 포항시장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폭우시 물길을 막아버린 포항시장과 포항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민과 함께 비를 맞으며 동분소주했던 관리소장을 구속수사하고 책임을 물린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10월 28일 오늘 매일신문에 보면 포항 냉천 범람 원인인 수변공원을 770억 원을 들여서 다시 하천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번 태풍 흰남노 당시 사망사고의 원인이었던 냉천 수변공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항사댐과 차수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보도를 봐도 포항시가 밀어붙였던 냉천 고양의 강 정비 사업이 얼마나 물의 흐름을 방해한 사업이었는지, 그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나 포항시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을 구속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눌러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오면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